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1번부터 페이지로는 70페이지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1번부터 6번 없습니까? 네? 6번이요?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6번을 보시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일단 확률 변수가 어디부터? 0부터 2까지는 AX라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AX니까 2까지 AX라는 직선을 그리고요. 그럼 여기가 2A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2부터 4까지는 2A라는 상수함수래요. 2A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겠죠? 그럼 넓이 구해볼게요. 자, 가로 길이 2,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 몇 A가? 6A가 1 나와야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6분의 1이라는 게 돼서 얘는 3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K까지가 9분의 4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러분 0부터 K면 여기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K를 한 이쯤이라고 하면 결국 이거의 넓이가 9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K 값의 최소값 찾아달랬잖아. 그럼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부터 먼저 구해볼게. 왜? 이 삼각형이 9분의 4를 넘어가면 K는 2보다 작을 거고 만약에 이 삼각형이 9분의 4보다 작으면 K가 그만큼 더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1, 즉 몇? 9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K가 좀 더 가서 플러스로 추가되는 양이 얼마면 돼? 9분의 1이어야지 둘이 더해서 9분의 4가 되지 않겠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각형 넓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9분의 1은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가로 길이 K-2와 높이 3분의 1을 곱해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럼 3 없어지고 결국 3분의 1이 K-2랑 같은 거니까 K는 자동적으로 3분의 6이니까 7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K값.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7번부터 12번 질문이요. 12번이요?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빨리빨리 시작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12번에 보시면 X랑 Y는 결국 뭐가 같죠? 정규 분포에서? 바로 평균이 같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어떻죠?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평균이 같으면 정규 분포에서 어디는 같죠? 축은 같아요. 하지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아이들이 평균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더 어떻게 하다? 뾰족하게 솟는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제가 먼저 X부터 그려볼게요. X는 M,2의 제곱이니까 얘를 먼저 기준 잡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그럼 얘가 M, 결국엔 f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y라는 놈은 표준 편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더 낮고 같은 모양의 종 모양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거다. 그럼 얘를 gx라고 하자라는 거야. 여기서 fx는 x고요. gx는 y라고 그냥 지칭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시작할게요. 기억. m보다 작을 때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근데 얘들아, 종 모양이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둘 다 평균이 같기 때문에 x에서 m보다 작을 때든 클 때든 또는 y에서 m보다 클 때든 작을 때든 다 몇으로 같아요? 0.5로 똑같겠죠. 그럼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다. 니은 가볼게요. 니은 가보면 여러분 이 니은이 무슨 뜻이에요? 니은이? 얘는 x축으로 f는 x축으로 얼만큼? fx. 자,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요거랑 지금 gm 플러스 1이래요. 그게 누구랑 같냐면 fm 플러스 1과 그리고 gm-1하고 같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m-1은 이 그래프, 요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죠? 1만큼 옆으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를 1만큼 옮긴 다음에 x가 뭐였어요? 뭐보다 작거나 그냥 f네요. 그러면 자, 이거 좀 애들이 어려워하겠다. 잘 봐. 얘가 한 칸 옆으로 이동했다 칠게요. 여기가 m-1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fm-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fx 함수에 m-1을 넣었을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똑같은 m 그래프에서 가운데 평균이 m이죠. 이렇게. 이거 f라고 해볼게. 그럼 민우야,
fn-1이면 얘보다 하나 더 작은 놈이지. 여기다 하나 더 작은 놈이 여기예요. 이걸 넣어서 나온 여기 값이 fn-1이거든요.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정규분포 곡선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말 뜻은 이거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놈은 누구 넣었을 때랑 같아요? n 플러스 1 넣었을 때랑 같겠죠. 따라서 이 값이나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gx도 n보다 하나 더 큰 거든 n보다 하나 더 작은 거든 어떻겠어요? 높이가 똑같겠죠. 그럼 얘네 둘이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도 맞겠다. 그래서 니은은 동글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 디귿 가볼게요. 디귿이 뭐냐면 fk와 gk가 같으면 이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래프는 다른데 같은 어떤 k 값을 넣었을 때 높이가 같이 나오는데 그 말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f와 g의 무슨 점이죠? 교점을 뜻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여기가 k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k가 저기 있어야 fk와 gk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같으면 f에서 k보다 큰 얘들아 흰 색깔 그래프에서 k보다 큰 쪽이면 이만큼이거든. 그리고 gx에선 k보다 클 때는 뭐냐면 요만큼이거든. 근데 당연히 0.5, 0.5 여긴 같겠지만 요 바깥쪽 k보다 작은 쪽에 살아남은 그림의 넓이가 어때요? f랑 g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0.5, 여기 0.5 맞아. 그럼 요 반대쪽이 얼만큼 차지하냐가 문제인데 요쪽 반쪽 차지하는 건 요 뒤쪽에 따라 살아있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f는 요만큼 살아남고 g는 이만큼 살아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부터 m까지는 어때요? 다르겠다. 그러니까 디귿은 같을 순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같다가 아니라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누가 더 위에 있어요? gx가 더 위에 있겠지. 그럼 gx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건 여기 면적이 더 어떻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부등호가 반대로 갔을 때가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13번부터 18번 질문이야. 18번 가볼게요. 자, 18번 한번 보시면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1초 컷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대칭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푸셔야 되는데, 자, 18번 봐봐.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P하고 X가 어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뜻합니까? A부터 B까지 뭘 뜻해요? 넓이를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떻게 20부터 25까지 넓이와 어떻게 31부터 36까지 넓이가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서도 차이가 6 나고 여기서도 차이가 5 나고 5 나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같은 정규분포 하나의 곡선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5씩 차이 나는 두 군데를 선별했다는 거야. 근데 그 면적이 지금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무조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20과 25, 31과 36 자체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말 뜻은 이 평균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25와 31의 중앙값이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뭐 나오죠? 56인데 2로 나누니까 28. 그래서 평균이 28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K-4부터 집중하세요. K-4부터 K 플러스 6까지는 언제 이 넓이가 가장 크냐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랑은 지금 10 차이나, 그럼 얘는 이거랑 달라. 5 차이 나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위에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 뿐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냐라고 하면,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 당연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니까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까지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를 갖고 있을수록 좋아? 뽕똑한데, 즉 평균 쪽을 갖고 있을수록 좋잖아. 그치? 그러면 K-4부터 K 플러스 6까지, K-4부터 K 플러스 6까지가 요 가운데 부분을 가장 많이 먹고 있을 때가 면적이 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K-4와 K 플러스 6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면 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면 되겠지.
따라서 이 K-4와 K 플러스 6의 중앙값이 뭐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이 K니까 K, 둘이 더해서 2니까 플러스 1 자체가 누구 나와주면 돼? 28. 그래서 K는 27.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K값 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적분에서도 나옵니다. 정적분에서도 뭔가 그림 주고 그 넓이가 가장 최대될 때 찾아달래. 근데 그 그림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양쪽 범위가 대칭선이 나오면 된다. 중앙값이. 이해 가십니까?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19번부터 24번이요. 여긴 없습니까? 아주 좋네요. 자, 다음 25번부터 30번이요. 없습니까? 31번부터 36번이요. 없어요? 진짜로요? 자, 그 다음에 37번부터 42번이요. 없어요? 43번부터 48번이요. 48번이요? 자, 4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보면요. 확률 변수 이항분포가 162,3분의 2를 따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항분포 알려주는 이유는 뭐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는 거잖아. 자, 그럼 평균 구해볼까요? 뭐 나오죠? 108. 거기다가 분산은 여기다 3분의 1 곱하니까 36이니까 6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92부터 100까지랑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할게요. 92부터 100까지고요. 그 확률은 다시 말하면 116부터 A까지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결론적으로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해요? 얘를 표준화했을 때 얘랑 같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얘를 표준화 시켜볼까? 얘들아, 우리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표준화 시킨다 그랬지? 내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에서 누굴 빼고? 평균 빼고 108 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6. 그리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나오죠? 마이너스 8. 그리고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 그럼 얘도 표준화 시키면 뭐 나오죠? 여기서 108 빼면 8.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 그럼 게임 끝났죠? 그냥 3분의 4? 그냥 3분의 4? 맞아? 그렇지. 그럼 얘 게임 끝났죠?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마이너스 3분의 4 넓이는 3분의 4부터 어디까지 넓이랑 같겠어? 3분의 8까지 넓이랑 같겠지. 근데 이 3분의 8은 어떻게 찾은 거다? 사실 A에서 108을 빼고 6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얘가 3분의 8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할 수 있더라. 16이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다? 124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네. 문제가 뭘 찾아다? 뭐야? 얘가 더 클 때네. 클 때. 얘들아,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더 면적이 크려면 딱 3분의 8 될 때가 넓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124보다 어때야겠어? 커야겠지. 그럼 최소값은 125.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이해 가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49번부터 54번이요. 54번. 자, 54번 봐볼게요. 자, 54번에 별표 치세요. 54번이 이 정규분포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탑 중에 하나 끼는 문제예요. 이대보고도 요거 이해 못해갖고 막판까지 엄청 이해시키느라 어려웠거든요. 자, 54번 봐볼게. 어느 과수원에서 배 한 개의 평균이 어떻게 된대요? 몇 컴마? 630 컴마 50의 제곱을 따른대요. 정규분포죠. 그럼 n으로 바꿀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배 중에서 672가 이상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특산품이라고 한다라는 거. 얘를 특산품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먼저 특산품을 고를 확률을 구해볼게. 그럼 얘를 결국 표준화시키면 되니까 P, Z가 672에서 630 빼면 뭐 나와요? 42. 42를 누구로 나눠요? 5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 다시 말하면 100분의 몇이야? 84나 마찬가지니까 0.84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0.84면 이렇게 정규분포 그렸을 때 0.84보다 클 때가 여기가 바로 특산품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그게 몇이에요?
여기까지가 0.3이니까 0.5에서 뺀 0.2. 내가 특산품을 고를 확률은 0.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625개를 또 선택할 거래. 그럼 갑자기 이 문제가 뭐로 바뀌냐? 다시 이항분포로 바꿔요. 뭐냐? 내가 625를 다시 선택할 건데 특산품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2다. 즉 5분의 1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어떤 문제인 것 같아? 애초부터 그냥 처음에 특산품을 뽑는 확률을 알려주면 될 걸 그걸 한 번 더 숨겨놓는 거야. 정규분포 안에. 그래서 너네들이 먼저 특산품을 뽑을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항분포로 가주는 거다. 그럼 얘가 다시 정규분포 뭐로 바뀌어? 125, 25 곱하기 4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고 다시 표준화 시켜야겠지. 113 이상의 확률. 얘를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요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뭐로도 많이 나오냐면 얘는 특산품을 뽑았는데 어떤 문제들은 분량을 뽑을 때도 많이 나와요. 그럼 먼저 분량을 뽑을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이항분포로 가야 된다는 거. 아셨죠? 아마 요게 거의 탑3 안에 낄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자, 다음 또 질문. 없으면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자, 서술형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이요. 서술형은 괜찮았나 보네? 몇 번? 5번이요?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빠릅니다. 5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 요런 문제 이제 조건부죠.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대.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난 동전을 몇 개 던질 거고 2개 던질 거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동전을 3개 던질 거래. 그랬을 때 내가 288번 했대. 그럼 여러분 우린 이항분포 288컴마로 갈 텐데 그럼 여기엔 무슨 확률을 쓰니? 무슨 확률을 쓰냐? 하필 그걸 던졌더니 뭐래? 모든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온대. 그럼 얘들아 동전이 같은 면 나온다는 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 1번 먼저 뭐가 나오고 3의 배수가 나오고 그럼 3의 배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지? 3, 6. 그럼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고 그러면 난 동전 몇 개 던져? 2개 던지지. 그럼 2개를 던졌더니 2개 다 앞면이야. 그러면 2C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 2승. 그럼 결국 뭐 나와? 4분의 1 나오더라. 또는 3의 배수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 3의 배수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곱하기 3개 중에 3개가 모두 다 앞면 또는 모두 다 뒷면이야. 잠깐만. 이거 4분의 1이 아니지. 2개니까 여기 4분의 1로 바꿔야겠지. 자, 3개도 모두 다 앞면, 모두 다 뒷면이니까 얘 뭐가 되겠어? 8분의 2가 되겠지. 그럼 결국 계산하면 12분의 2와 약분해서 12분의 2가 되겠네. 그럼 12분의 4, 즉 몇? 3분의 1이 바로 이쪽에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 문제가 뭘 구해달래? 100번 이상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정규분포로 바꿔야겠지. 정규분포 3, 9, 27, 3, 6, 18, 32에다 2 곱하면 64니까 8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 놓고 나는 뭐 100번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결국 이거 찾아달라는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 게임 끝. 자, 다음 또 6번이요. 자, 6번은요. 이산확률 변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왜 이게 여러분들 이산확률 변수죠? 확률? 질량함수를 알려줬잖아요. 연소확률 변수는 뭐로 나온다? 밀도함수로 나와요. 그래프 아니면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얘는 질량함수를 알려줬으니까 확률 질량함수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다? 이항분포를 너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항분포를 못 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던 모양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 꼴이 나와야 여기를 P, 여기를 1-P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100CN까지는 잘 했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N승 있고 여기에 100-N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섞어 놓은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결국엔 4에 100-N승이면 4라는 건 이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5에 N승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5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5에 100승. 여기 이렇게 일단 써야겠지? 그럼 5의 100승이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잘 생각해봐. 그치, 둘 다 5가 있어야 돼. 그래야 5의 n승 곱하기 5의 100-n승 하면 더해서 5의 100승이 나오거든, 분모가. 그럼 이렇게 오면 되고 1-p가 4니까
5분의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거 이항분포 몇 컴마야? 100 컴마. 나 이 집 100번 할 거고 나올 확률은 몇이다? 5분의 1이다. 끝났지. 넘어가도 될까? 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 갖다가 정규 분포도 20, 4, 4, 16이니까 4의 제곱으로 했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6부터 더해서 어디까지? 30까지 더해달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A16부터 A30은 확률 질량 함수에선 개수를 뜻해요. 그럼 개수를 뜻한다는 건 결국 확률 변수거든요. 결국 X가 16부터 30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끝이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고난도인가요? 자, 고난도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1번이요? 자,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졸면 순식간이다. 자, 1번 가보면 자, 우선요. 그림 자체가 살짝 까리합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가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가다가 그리고 확률 변수는 4까지래요. 각각의 구간은 정수에서 끊기고요.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A와 2A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밑에 면적이 뭐 나와야 돼요? 다 더하면? 그럼 시작할게요. 여기 면적 2분의 A, 여기 면적 A, 여기 면적 사다리꼴 A 더하기 3A니까 여기 면적 A 되겠죠? 왜요? 아, 사각형이지? 2A. 그럼 요거 다 더하면 몇 A? 얘네들이 더하면 2A, 4A, 5A. 그럼 결국 5A가 뭐 나와야 돼? 그럼 A는? 자, 그럼 얘는 지금 10분의 1이고요. 얘는 10으로 다 통일할게. 10분의 2고요. 얘는 10분의 3이고요. 얘는 10분의 4가 나와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쓸게. 5분의 1, 여기도 5분의 2.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부터? K부터 K 플러스 1이면 얘들아 차이가 몇이야? 1이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K가 0으로 시작하면 여기 넓이, 1로 시작하면 여기 넓이. 이게 한 칸씩 무조건 끊긴다는 건데 K가 무조건 정수란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중간해서 이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얘들아 40분의 9라고 했으니까 얘를 통일해 볼게. 40분의 4, 40분의 몇이야? 12, 40분의 16이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K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했더니 40분의 9라는 건 이미 더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더해져서 40분의 9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K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쯤에 K가 있어야 이만큼을 일단 먹으면서 조금 더 먹어가지고 40분의 9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언니 K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아까 말했듯이 요 한 칸을 다 먹어도 40분의 8밖에 안 되는데 40분의 9가 되려면 얘가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K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K가 여기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 요 면적이 뭐가 나오면 돼? 40분의 9 나오면 되겠네. 자, 이제 요 앞에 사각형 넓이 구할게. 가로 길이 2-K, 높이 5분의 1 더하기. 자, 여기 사다리꼴 넓이 구할게. 여기 사다리꼴 윗변 5분의 1 더하기.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거든. 여기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몇 컴마 몇과 2, 5분의 1과 3, 5분의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으면 기울기 뭐분의? 5분의 1 나오지. 1분의 5분의 1이니까. 그럼 y는 5분의 1 x에 2 넣었더니 5분의 1 나오는데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누구 넣어야 되지? 높이 구하려면 k 플러스 1이지. 그럼 k 플러스 1 넣으면 5분의 1 k 더하기 5분의 1인데 얘 있으니까 5분의 1 k만 나오겠네. 그리고 가로 길이 k 플러스 1부터 2까지니까 k 마이너스 1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이 아까 몇이었다? 40분의 9. 여기서 k 값이 구해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3번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부터 6번까지. 6번?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해 안 되면 바로 말하세요. 제가 다 한 다음에 하기는 힘들어요. 자, 6번 한번 가볼게.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2장을 꺼낼 거래. 그럼 얘들아, 일단 2장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6시이니까 15가 되겠네? 그랬을 때, 얘들아, 보고 다시 넣는데, 그럼 이거 뭐지? 복원 추출이고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항분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근데 문제에서 뭐 했냐면 이 짓을 몇 번 할 거래? 600번 할 거래. 그럼 600번 할게. 그럼 이항분포 600, 로 시작할 것 같아. 근데 사건이 뭐냐면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A, B라고 하고 A가 더 작은데 A, B 양의 약수가 4개 이하래. 그럼 얘들아, 약수의 개수가 1개 나올 수는 있어? 1개. 누구 봐? 1, 1인데 문제는 A가 B보다 어떻대? 작대매. 그럼 1, 1은 제외해야 되니까 약수의 개수는 2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1번, 약수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2번, 약수가 3개 나올 수도 있고 3번, 약수가 4개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가? 그럼 자, 이제 약수가 2개인 거 찾아볼게. 약수가 2개인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과 소수지. 그럼 뭐 있어? 1, 2, 1, 3, 1, 5. 얘는 3가지가 나올 거야. 자, 약수가 3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일 이쁜 수 뭐지? 제곱수를 뜻할 거야. 그럼 불러봐. 뭐 있어? 1, 4밖에 없겠네? 얘는 1가지밖에 없어. 혹시 약수가 4개인 거는 사실 어떤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곱수이면서 혹시 소수까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그럼 누구 있지? 1, 2, 3, 6이니까 1, 6. 또 2, 2, 4. 뭐라고? 2, 5. 3, 5. 또 없어? 1, 6, 2, 3, 2, 4. 3. 아니, 안 되잖아. 2, 3, 2, 3, 2, 3. 그럼 얘 몇 개 나와? 5개 나오겠네. 그럼 일단 아까 6시 2라 그랬잖아. 전체 개수 15개인데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개. 그러면 즉 곱해봅시다. 그럼 정규분포 뭐로 바뀌어요? 얘가 5분의 3이나 마찬가지니까 5분의 2를 곱하면 12의 제곱 144가 나오니까. 그래놓고 뭘 찾아달래? 324, 이거 안 해도 되겠죠. 표준화시키면 끝이니까. 자, 다음 또 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게 평균이 애들이 못 찾아. 자, 얘들아, 우리 한번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 이게 바로 머리가 떠올렸는지. 아까 그 면적을 생각해봐. 면적. 얘들아, 잘 봐. 8부터 13까지 면적이랑 13부터 18까지 면적이 똑같대. 그럼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지? 평균이 1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럼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폭이 똑같으면 5 폭이 차이 나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 13일 때가 넓이가 똑같은데 누가 더 커야 돼? 8부터 13이 더 커야 되지. 얘들아, 넓이가 커진다라는 건 그 넓이가 어디에 더 치중되어 있다? 평균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럼 평균이 13보다는 어때야겠어? 작아야겠지. 그래서 가조건은 나에게 평균이 13보다 작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반대로 나조건 봐봐. 9부터 11, 3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11부터 13도 2 차이 나는데, 9부터 11과 11부터 13까지 넓이가 똑같대. 똑같으면 평균이 몇이야? 11이지. 근데 이번엔 11부터 13, 이쪽에 있는 게 더 넓이가 크다는 건 얘가 조금 더 치우쳐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오히려 평균은 11보다 어때야 돼? 그러니까 평균은 11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 모의고사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다른 말로 나와요. 뭐 G13과 G15가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13이 15보다 더 크지? 그럼 얘가 더 치중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평균 14보다는 더 크겠다. 이거 나중에 꼭 한 번은 풀게 될 겁니다. 자, 없어요 또? 4번?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규분포가 완성이 돼야 통계적 추정을 잘합니다. 통계적 추정 가면 말장난이 너무 심해져요. 좀 이따가 애들 난리 날 거야. 왜 갑자기 뭐라는 말이 왜 붙죠? 표본이 뭐예요? 평균이 똑같은 말인데 갑자기 기호도 달라지고 정규분포에서 바로 통계적 추정이 넘어가는 거야. 자, 4번 가보도록 할게. 자, 4번 보시면
F와 G가, 자, 일단 가조건. F는 10에 대해서 최대값 갖는데, 정규분포가 제일 높을 때는 언제죠? 평균이죠. 그래서 F는 평균이 10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GX는요, 자, 여러분, GX는 FX를 X축으로 얼만큼? 아니죠. 8만큼이죠. 함수잖아요. 따라서 GX는 FX 그래프를 X축으로 8만큼 이동시키면 되니까, 얘들아, 평행 이동하면 표준 편차가 달라져, 같아져? 같은 거야. 평행 이동만 했기 때문에. 그럼 GX는 얘를 그대로 옆으로 8만큼 이동시킨 평균이 18인 GX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럼 시작할게. 표준화 먼저 시켜봐, 얘들아. 얘가 실질적으로 10, 시그마의 제곱이 나올 거고, 얘도 18, 시그마의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얘 표준화 시키면 뭐나? 7이니까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부터 Z는 13이니까 시그마분의 3이야. 이거 완전 개땡큐인 거 아시죠? 부호 반대로 있대. 부호 반대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 0부터 시그마분의 3까지 넓이의 2배니까 0.6826을 2로 나누면 0.3413 누구지? 1이지. 그럼 결국 얘가 1 나오라는 소리니까 시그마가 뭐 나와? 3. 표준 편차가 3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얘를 표준화 시켜볼게. 문제에서 준 거. P, Y는, 자, 2분의 27이야. 2분의 27에서 10 빼면 뭐 나와? 2분의 평균 18이었지. 그러면 2분의 27에서 18 빼면 2분의 3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보다, 그리고 누구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눈 애보다 큰 거 찾아달라 했으니까 결국 Y는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럼 일단 뭐는 쳐먹고 0.5는 먹고 그 다음에 0부터 1.5에 0.433이 더하면 되니까 0.9332. 답 4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고난도래. 사실 고난도 같지도 않지. 자, 다음 또 없으면 통계적 추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요 쭉 개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원이 통계적 추정이었고요. 지금 배울 게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맞니? 아니, 잠깐만. 내가 거꾸로 썼어. 앞에 단원이 뭐였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소확률 변수고 이 두 번째 단원이 뭐야? 헷갈려. 통계적 추정이지. 흔히 말하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도 하는데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10명이 있다고 칠게. 근데 여기서 내가 수학 점수를 평균을 내고 싶어. 그러면 10명밖에 안 되니까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를 물어봐서 그냥 다 10으로 나누면 되거든. 근데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모평균을.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시간이 없었어. 빨리 평균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모르고 요 앞에서 2명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본 거야, 수학을. 근데 하필 얘네 둘이 수학을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보내였던 거야. 100, 100. 그럼 둘이 더해서 200이고 2로 나오면 평균이 100 나오거든. 그럼 나는 이 2명 갖다가 내린 평균 갖다가 우리 전체 10명의 평균이 100점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바로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몇 명을 뽑아서 평균을 낼 건데 그 평균은 오류가 있으니 오류를 삭제하는 작업들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본 갖다가 평균을 구해서 엄마의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다라는 단원이 붙게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 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진짜 단순한데 여기 10명을 내가 다 평균 내잖아? 10명? 그럼 우린 지금까지 얘를 그냥 평균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걔를 기호로 EX라고 나타냈고. 이해가? 그리고 이 10명에서 재평평제를 해가지고 뭐를 찾았어? 분산을 구했어. 그리고 우린 걔를 VX라고 썼어. 그리고 거기다가 뭘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했어. 그리고 걔를 뭐라고 불렀어? 시그마 X라고 불렀어. 근데 있잖아. 이제 내가 여기서 한 4명만 조사해볼까? 한 4명만 뽑아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는 거야.
여기서 4명 정도만. 4명을 추출한다라고 하거든. 4명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평균이란 말이 나올 거고 그 4명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그 4명에 대한 분산이 나올 거고 4명에 대한 표본 편차가 나올 텐데 헷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뽑기 전에 불렀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뽑은 뒤에는 원래 집단, 원래 어미 모자를 써서 엄마의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거기서 추출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뽑았네.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네 생물 배우지. 생물에 혹시 실험을 했을 때 딱 이렇게 2개 났을 때 이게 정상, 이게 어떤 실험값을 바꿔본 거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그치. 대조군과 실험군이라고 하지.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리고 얘는 어떤 개체를 뭔가 바꿔가지고 이뤄낸 결과. 그래서 얘를 표본이란 말이 붙는 거지. 근데 그러면 한글로는 차이를 알겠는데 기호로도 차이가 나냐 이거야. 기호로도 차이가 난다 이거야. 어떻게 되느냐? 표본 평균은 2를 쓰고 x 바가 붙는 거야. 아, 그럼 바가 붙었다는 건 뭘 뜻한다? 저거 추출한 거야. 추출해서 평균 낸 거야 라는 거야. 그리고 표본 분산도 vx 바라고 쓰고 얘도 시그마 x 바라고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주구장창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불렀던 걸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도 됩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야. 단지 앞에 단원에서는 추출을 안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걸 굳이 안 쓴 거고 뒤에는 추출을 할 거니까 모분산과 모편 이런 게 모자가 붙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언제 표본을 하고 언제는 원래 정상대로 평균을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 시청률. 얘들아, 우리나라 시청률을 각각의 집이 8시에 뭐 보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을까? 없지. 왜냐면은 저 뭐 연락도 안 되는 막 지하 세계에서 TV 보는 새끼도 있을 텐데 그런 애가 8시에 몇 번 채널을 보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항상 TV에는 어때? 시청률 27% 찍었다. 시청률 5% 찍었다. 얘들아, 그 시청률은 어떻게 안 거지? 말 그대로 전국의 어떤 조사, 서울에 있는 한 10,000가구만 시청률을 조사해서 10,000가구가 지금 8시에 SBS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SBS를 한 20%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 우리나라 전국이 한 5천만 되니까 곱하기 5를 하거나 추출을 해서 아, 우리나라 전국 시청률이 한 20%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게.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부분,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낸 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여러분, 전수조사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2년마다 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야. 2년마다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자기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나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너네들은 몰랐을 거야. 왜냐면 너네들 학교 가 있을 때 조사원이 나와서 인구를 다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다고 했는데 이 집에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죽었거나 실종됐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몇 명 정도 살아? 아, 물론 서울시도 다 조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을 땐 어떻게? 구마다 퍼센트를 내가지고 서울시에 한 가정이 전국에 한 20%, 40%가 살아. 그러면 아, 전체 인구의 40%가 서울에 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걸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모집단의 일부분, 즉 표본을 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밑에 읽어볼게. 어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 그리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부터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면,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쓴대?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나타내면, 거기서 우리가 추출한 것들은 말 그대로 M, X 바, 뭐 S 제곱, S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가서는 얘를 그냥 S제곱, 얘를 S제곱, 얘를 S라고 쓴다 뿐이야. 아셨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말 그대로 우리 원래 공식이랑 똑같아요.
뽑은 다음에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평균. 재평 평제. 루트 분산 하면은 똑같이 다 앞에 표본자가 붙은 게 나온다. 끝입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한 번만 뭐 보여줄 거 없나? 없어요. 뒷장 넘어가 볼게. 84쪽 봐봐. 이 84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빨리 갔다 와. 자, 84쪽에 4번에 별표 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너네 민우야 한 숫자 한 5개만 한 자리 자연수 한번 말해줘. 5개만. 8, 9?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5명, 우리 반에 있는 5명의 수학 점수라고 해볼게. 10점 만점 중에. 그럼 이거 평균이 뭐 나오죠? 평균? 10, 18, 22, 29. 아이씨. 좀 이쁜 거 하자. 10, 12, 22에다가 한 3점이라고 할게. 그럼 25지. 5로 나누면 평균 뭐 나와? 5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 2명씩 한번 뽑아볼게. 그럼 여러분, 2명씩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와요? 5씨 10가지 나오죠. 아, 좀 너무 많네. 어쨌든 14, 13, 18, 19, 43, 48, 49, 38, 39, 그 다음에 89. 10개 나왔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했죠? 2명씩 추출했어요. 그 2명씩 추출해서 평균을 내볼게요. 여러분, 이거 평균 뭐 나오죠? 2분의 5. 얘는 뭐 나오죠? 얘는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얘는 자, 그럼 제가 봐보세요. 지금 원래 모집단에서 2명씩 뽑아서 평균을 냈죠. 그럼 이게 뭘 뜻하죠? 표본 평균이에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모집단에서 2명씩 뽑아서 그 2명씩 각각 다 평균을 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뽑아서 평균 냈으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X바예요. X바가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다시 2를 붙였죠.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안에 있는 게 표본 평균이고 여기다 2를 붙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찾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는 다 각각의 표본 평균을 뜻해요. 근데 이걸 다시 평균을 내려면 이 10개를 다시 다 어떻게 할까요? 더해서 10으로 나눠볼게요. 자, 더해보세요. 2분의, 자, 5, 14, 이거부터 먼저 더할게. 14, 21, 34, 34 더하면 49, 49 더하면 뭐 나와? 63? 6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자연수도 할게. 7, 13, 뭐 나오지? 19. 그럼 얘 33 더하기 19네? 그럼 뭐 나오지? 52를 뭐로 나누, 52 맞아? 이러면 안 돼, 다시. 뭐 안 더한 거 있다. 14, 21, 34, 49, 66 맞지? 숫자 안 더한 거 있니? 7, 13, 19 맞지? 맞니? 나 계산 잘했어? 아, 빨리 얘들아, 오류 찾아, 빨리. 오류 있어. 안 나와, 안 돼. 아니, 해봐봐, 빨리. 빨리 계산 실수한 데 찾아. 아이씨. 2분의 12, 2분의 13. 잠깐만, 여기가 이상하다. 38이다, 여기 11이다, 11. 11. 그러면 34에다 11 더하면 45, 여기 45 넣어야 돼. 그럼 뭐 나오지? 62인가요? 그럼 뭐 나와요? 31. 31 더하면 뭐 나와요? 50 나오죠? 그걸 뭐로 나눠요? 그럼 뭐 나와요? 뭐죠? 모평균과 같죠? 그럼 지금 내가 뭐 보여주려고 한 거냐면, 읽어볼게. 어디냐면, 여기는 안 써있나? 아, 여기 안 써있네. 여기는 그 말이 안 써있네.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말하죠? EX바라고 불러요. EX바가 무슨 뜻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이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5명의 전체 평균을 구하나 거기서 2명씩 뽑아서 다시 평균을 구하나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모평균이 M값이 나오면 표본평균의 평균도 M값으로 써도 무방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문제라는 거야. 왜?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어떻게 추출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명을 추출하잖아요. N명을 추출하면 분산 같은 경우는 바로 표본 분산이죠. 표본의 분산은 바로 N분의 분산이다라는 거야.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표본 분산은 루트 N분의 원래 모표준 편차를 갖다 쓰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4번이 그 내용이야.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각각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대로 써도 된다, 평균은. 근데 밑에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조심해야 된다. 분산은 N분의 분산, 모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예시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이항분포, 쉬운 걸로 하자. 40,2분의 1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거 더 깔끔한 거 없나? 그냥 이걸로 해. 그럼 얘 정규분포는 어떻게 나오죠? 20, 루트 10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요? 모평균. 모표준 편차, 10은 모분산인 거야. 이해가? 근데 내가 여기서 10인 만큼 추출을 했어요. 그럼 추출한 새로운 정규분포는 몇 몇을 따르냐는 거야. 20, 어떻게 되겠어? 루트 10분의 루트 10이니까 1이지. 그래서 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단지 우린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부를 뿐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를 뿐이다라는 거야. 표본 분산이랑.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들아,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 할 게 없어. 왜냐면 우리 주구장창 아까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질문했던 거 있죠. 그걸 다 모조리 이제 N만큼 추출한 다음에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문제를 안 풀리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어차피 앞에 거랑 똑같고 추출하는 거밖에 없는데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무너지냐면 바로 모평균의 추정에서 무너져. 자, 이것까지 먼저 개념 설명 한 방에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따 나랑 한 문제씩 풀고 내가 수투를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근데 얘들아, 단원명을 한번 읽어볼까? 얘는 통계적 추정이야. 왜 이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했냐면 전체를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정 집단을 뽑아서 평균이 이 정도일 거야, 분산이 이 정도일 거야, 표준 편차가 이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했거든, 통계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면 되지만 통계라는 건 조사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근데 그 다음 단원이 모평균의 추정이야. 그럼 내가 이걸 쉽게 설명해 줄게. 선생님, 통계적 추정과 모평균의 추정이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은 뭡니까? 라면 이런 거지. 잘 봐. 우리 CPF반 수학2 내가 평균 내고 싶어. 그럼 통계적 추정은 근데 CPF반이 한 2,000명 있다고 칠게. 그럼 내가 2,000명한테 일일이 점수를 물어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에 무리에 있는 한 700명한테만 물어봐. 그래서 걔네들 갖다가 평균을 내서 대략적으로 한 2,000명의 수학 평균은 한 77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통계적 추정이야. 근데 이 모평균의 추정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평균의 추정은 이런 거야. 내가 앞에 있는 700명만 조사를 해가지고 700명만 조사해가지고 전체 평균을 추론할 수 있냐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통계적 추정은 1,000명 중에서 700명만 뽑아서 평균을 구해서 답을 말하는 거고, 모평균의 추정은 거꾸로 700명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엄마 평균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명제예요, 명제. 잘 봐. 모평균을 알면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래서 우리 주구장창 했잖아. 모평균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해서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바꿔서 말했잖아. 근데 이거의 역이 뭐죠? 역? 표본 평균을 추정해서 모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야. 거꾸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10명 조사할 걸 꼴랑 요 앞에 2명만 조사했는데 이 2명이 존나 못하는 새끼들이었어. 얘네가 막 5점, 10점 나왔어. 100점 만점 중에. 그럼 얘 평균이 7.45점이야. 그러면 아, CPF만 병신이네. 7.5점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표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얘들아 그 맥락이 보여요? 모평균은 뭔가 큰 집단이고 표본은 작은 집단인데 큰 집단을 조사한 다음에 작은 집단을 조사할 때는 오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작은 집단을 추정한 다음에 큰 집단을 말할 때는 위험하다는 거지. 거꾸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나와요. 왜 구간으로 나올까? 아, 그쯤에 있을 거야 라고. 이해 가세요? 얘들아 진짜 이해 가야 돼. 이거 이해만 가면 쉬워.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집중해 빨리. 안 돼. 지금 무너지면 끝나. 잘 봐. 자, 모야 모의 이항분포야. 그럼 얘는 정규분포, 아이고, 얘는 정규분포로 25, 4분의 3 곱하면, 아, 존나 더럽네. 아무튼. 뭐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모평균. 그리고 모표준 편차야. 근데 여기서 10명을 추출했어. 그러면 새로운 표본 평균의 평균도 25, 모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이라고 말할 거야. 그럼 지금 엄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니까 추출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거꾸로 내가 여기 걸 알려줘. 그리고 얘를 지금 사실은 한 100만큼 추출한 거래. 그랬을 때 모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할 수 있냐라는 거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거꾸로 표본에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이 값이 짠 하고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25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표본에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바로 구간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엄마 평균이 M값이죠. 엄마 평균이 대략 이쯤과 이쯤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오히려 뭉뚱그려서 말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단어냐. 모평균의 추정이. 그냥 엄마를 알려주면 표본은 짠하고 나오는데 표본을 알려주면 엄마는 구간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신뢰도라는 게 존재해. 신뢰도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건 95%랑 99%거든. 근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학교 시험도 95랑 99 줄 거야. 아니요. 97, 막 98 이딴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신뢰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신뢰라는 게 무슨 뜻이야? 믿을 수 있는 점이잖아. 믿을 수 있는 퍼센트잖아.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표본 갖다가 엄마가 한 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95%로 그 모평균이 진짜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99%의 확률로 엄마 평균이 진짜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걸 이해했는지? 그러면 95%와 99%의 차이점은 모평균이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범위는 95%가 길까? 99%가 길까?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의 차이가 나, 아이들의. 다시 한 번 더. 이 95%와 99%는 표본 갖다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엄마 평균이 한 요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뜻해. 발견될 확률. 엄마가 진짜 여기 있을. 그럼 95%와 99%라고 했을 때 어디에 엄마 평균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범위가 넓고 짧을까? 99가 95가? 99지. 왜? 내가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CPF 수학 투평균 70부터 90 사이일걸? 이것보다는 10점부터 100점 사이일걸? 라고 하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는. 그치? 근데 결국에는 얘들아, 왜 100%는 안 하지? 100%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 뜻은 뭐냐면 5%의 가능성을 뚫고 모평균이 없을 수도 있고
1%의 가능성을 뚫고 모평균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구간을 나타냈을 때 95% 엄마가 여기 있어. 모평균이 95%는 여기인 반면 99%는 똑같은 m이 있을 때 여기 구간이 나오더라. 그럼 이 구간에 엄마가 있을 확률이 99%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공식을 알려줘야겠지. 표본 갖다가 엄마 평균을 추정하는 공식은 엄마 평균은 얘와 얘 사이에 있더라. 근데 그게 뭐냐? 표본 평균에서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라는 거야. 그 이제 뭘 뜻하는지 봐봐. 얘는 문제에서 줘야 돼. 왜겠어? 표본 평균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평균을 추정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이야. 얘는 신뢰도야. 근데 그럼 신뢰도가 95%면 95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95%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얘들아,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95%면 확률로는 몇이지? 0.95였어. 0.95. 0.95. 확률이 0.95 나올 때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 주냐면 여기 있나? 아마 문제에서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85쪽에 41번 한번 봐볼래? 81쪽에 41번. 거기 보면 맨 밑에 봐봐. 괄호 밑에, 문제 괄호 밑에 보면 Z가 절대값 Z가 1.96이 0.95다라고 나오지. 그 말 뜻이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이 면적이 바로 0.95야. 그 말 뜻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면적이 0.95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95%면 1.96을 쓰면 되는 거고 99%면 2.58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위험한 거 하나 있어.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근데 왜요? 95%는 1.96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그 2가 몇이었어요? 에? 로그 2요. 로그 2. 0.3010이었죠. 근데 문제 풀 때 로그 2를 뭐로도 가끔 썼었죠? 0.3으로도 썼었죠. 이건 문제에서 주는 걸 써야 돼요.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계산이 이쁘게 나오려고 95%는 2라고 쓸 때도 있고요. 99%는 사실 2.58이니까 3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서 준 걸 써먹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거는 추출한 개수. 이거는 모표준 편차. 근데 이게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한번 작년에 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요. 여기 어디 있어? 84쪽에 6번 개념의 옆에 봐보세요. 옆에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냐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의 시그마 값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이용하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 여기에는 원래는요, 모표준 편차를 쓰는 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안 줘요. 근데 그럼 이걸 안 주면 구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구간을 안 줄 때는, 이 모표준 편차를 안 줄 때는 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 사용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 n 값이 충분히 커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충분히 크다. 이거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왜? 충분히 큰 게 얼마나 큰 건데? n 값이 10이어야 돼? 1000이어야 돼? 1억이어야 돼? 근데 수학자들이 슈퍼컴퓨터가 갖다 돌려봤더니 이건 실제로 돌려봤어요. 30 이상이면 돼요. 이게 30 이상이면 거의 흡사하더라. 표본 평균 표준 편차나 모표준 편차나 거의 흡사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이게 선생님은 루트 n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6 이런 걸로 준 거야. 근데 어떤 애가 그거를 가서 이의 제기했어. 왜? 여기가 충분히 커야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대신에 모표준 편차를 쓸 수 있는데 n이 충분히 크지 않다. 그래서 맨 처음 반려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걔가 그걸 뽑아서 갔어요. 그 대학 통계학에 있는 개념을.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체 재시험을 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3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은 대부분 30을 넘겨서 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덜 된 문제집들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잘 안 알려진 문제집들은 대부분 n값을 빨리 계산하고 싶어서 16, 25 이런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문제집이 그런 오도로 냈으니까 그냥 알아서 푸시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일단 30보다 커야 됩니다. 최소 36 이상이겠죠. 제곱수를 줄 거니까.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너네들한테 이제 내가 물어볼게. 잘 봐. 얘들아, 결국에는 이게 모평균을 추정하는 공식인데, 이 길이가, 얘가 어떻게 보면 얘랑 얘는 뭐로 나오냐면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하면, 결국에는 네모부터 세모가 나오는데, 이 네모부터 세모가 결국에 항상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의 길이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뜻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 네모와 세모 길이 어떻게 구해요? 세모에서 네모를 빼면 되죠. 그럼 궁금한 거 있어.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올까요? 일단 x반은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결국 이 뒤에 식의 몇 배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 바로 L이라고도 쓰거든요.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잘 봐. 잘 봐. 대답해 그냥. 이거? 이건 신뢰도. 이거는 표준 편차. 이건 추출한 개수. 자, 물어볼게. 대답해 그냥. 실내 구간 길이는 알파 값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 두 개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변함없다는 전제하에 알파 값의 신뢰도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지. 비례한다가 무슨 뜻이냐?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는 거야. 두 번째, 신뢰도와 추출한 개수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실내 구간 길이는 모표준 편차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반대로 얘네 둘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실내 구간 길이는 n값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 말 뜻은 뭐냐? 실내 구간 길이가 길어지려면 누구와 누구는 커지고 신뢰도와 표준 편차는 커지는 대신에 추출은 어떻게 돼? 작아지면 되는 거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 얘는 커지는데 얘도 커져. 얘도 커지는데 얘도 커져. 얘는 똑같다는 전제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커지면 길이가 길어져야 되거든. 근데 얘가 커지면 길이는 짧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몰라요.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진다 해서 실내 구간 길이도 커진다? 이건 모른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개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평균의 추정만 연습하면 돼.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은 내가 한번 가르쳤을 때 틀리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 왜냐면 지금 이대부고가 하고 있잖아. 이대부고 너네랑 똑같이 이렇게 개념 설명만 하고는 다 풀어와봐. 그랬더니 그냥 한 방에 다 풀어왔어. 책을, 문제를. 그러니까 고난도도 거의 다 풀린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잠깐 5분 정도만 쉴게.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고 끝낼게요.